어쨌든 노멀 쪽을 몇 개 한번 해보도록 할게. 325번 해볼게. 항상 2차 방정식 풀 때 이 허근에 대한 특징을 잘 알고 있도록 해. 허근이라고 했어. 이렇게 표현해놨지만 실은 허근은 서로서로 켤레북소수 관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야. 그지?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알파 베타라고 해놨어도 실은 서로서로 베타가 알파의 켤레북소수기도 하고 알파가 베타의 켤레북소수기도 해. 됐지? 서로서로 이런 관계지. 표기만 차이가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통일을 좀 해줘야 되겠네. 그래서 통일을 하려면 너가 기준을 잘 잡아.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이 짝대기가 없는 표현으로 바꾸고 싶으면 그 사람들은 요 식을 알파 반은 베타로 바꿔야 될 거고 그 다음 베타 반은 알파로 바꿔야 될 거야. 그렇게 할 사람들은. 맞아? 그럼 따라서 이 식을 딱 고쳐 쓰면 알파 분의 위에 있는 알파 바를 베타로 바꾸겠지. 더하기. 그 다음 여기도 베타 분의 위에 있는 베타 바를 알파로 바꿔야지. 이렇게 하실 거면 이렇게 하고. 아니면 본인이 나는 그냥 알파만 그냥 다 살리고 싶다. 베타를 다 죽이고 싶다. 그런 사람들은 베타는 알파 바로 바꿔야 되고 베타 반은 알파로 바꿔야겠지. 이런 관계에 의해. 그럼 그 사람들은 얘를 고치면 이렇게 되겠네. 그러니까 뭘로 풀던 당연히 상관이 없지. 네가 이랬다 저랬다만 안 하면. 됐냐? 한 기준을 딱 잡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알파로만 표현하기로 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있는 두 허근도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알파랑 알파 바라고 보시고 여기에서도 근계수 관계도 두 근의 합을 요 버전으로 두 근의 곱을 요 버전으로 써주시고 풀어주시면 되는 거지. 됐냐? 됐지? 기준을 잘 잡고 풀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건 당연히 통분해주면 저거 다 계산할 수 있게 나오지. 됐지? 됐지? 자, 327번에 1번부터 이놈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 그랬으니까 일단 써주자. 두 근의 합이 2k-1, 그 다음 두 근의 곱이 k 플러스 3 문제였고 얘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잘 봐야 되겠지. 복잡하게 써있잖아. 인수분해 아니면 뭐 차수 낮추기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일단 지금은 전개는 좀 해봐야 될 것 같네. 이 상태로는 진짜 뭘 아무것도 할 수가 없지. 뭐 간단히 할 수 있는 식이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따라서 전개를 좀 쫙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베타 제곱 마이너스 알파 베타 제곱 플러스 2알파 베타는 0. 정리해야지. 인수분해. 보여? 지금 저거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한 다음에 요거 이렇게 하면 인수분해 공통인수 나오네. 이런 거 보이냐? 그리고 이제 3단원의 연습이겠지. 그지? 보여? 어떻게? 누구? 지금 얘네들 눈에 딱 밟히냐? 얘랑 완전 제곱식 만들 수 있지. 그치? 이런 거는 그냥 인수분해 단원 많이 잘 성실하게 연습 많이 했으면 이제 슬슬 눈에 보이기 시작할 거다. 그럼 여기 남은 요 놈이랑 요 놈은 마이너스 알파 베타를 묶어주면 알파 더하기 베타 이렇게 되잖아. 자, 요거는 그럼 이제 알파 더하기 베타 전체 제곱이지. 따라서 알파 플러스 베타 전체 제곱 이렇게 될 거고 따라서 알파 더하기 베타를 한번 묶어줄 수가 있겠네. 여기다 쓸까? 알파 더하기 베타를 한번 묶어주면 여긴 이제 알파 더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 베타는 0이다. 이렇게 되겠네. 됐냐? 됐지? 정리를 잘 해야지, 정리를. 됐죠? 그래서 끝까지 결론을 잘 냅시다. 알파 베타를 묶어주면 이런 식이 되니까. 넣어주자. 알파 더하기 베타가 저기 위에 써있죠. 2k-1. 알파 더하기 베타. 2k-1에서 얘를 빼야 되는 거지. 빼면 k-4는 0. 따라서 k 값은 2분의 1 아니면 4네. 정수 구하라 그랬으니까 4겠네. 됐지? 결국은 이런 거 정리는 결국 다시 인수분해를 잘 하냐 그런 얘기가 되겠지요.
그 다음 두 번째 것도 가자. 절대값이 붙어있지만 당황하지 말고 두근의 합이랑 할 건 다 합시다. 두근의 합이 2분의 1. 그럼 두근의 곱은 저 앞에 최고차항계수가 2니까 제발 쟤 좀 잊지 말고 절대값 좀 네 맘대로 날리지 좀 마. 있는 그대로 다 써라. 됐지? 그 다음 야 얘를 위에보다 좀 쉽잖아. 이 정도면 보이죠? 그지? 이렇게 두 개씩 묶어주면 되겠네. 여기 두 개를 알파 베타로 묶으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나오고 뒤에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 이렇게 있고 는 2분의 3 이렇게 있는 거네. 따라서 여기도 알파 더하기 베타를 묶어주면 알파 베타 더하기 1은 2분의 3이다. 등식 완성. 집어넣읍시다. 집어넣으면 2분의 1 집어넣으면 2분의 1. 됐죠? 알파 더하기 베타가 2분의 1. 요거는 그럼 요거 2분의 절대값 k-1에 더하기 1 해서 2분의 3 나왔으니 요거 이제 잘 풀면 되겠네. 그치? 양변에 2 한번 곱합시다. 그럼 여기가 3. 괄호도 이제 삭제. 1 넘깁시다. 그러면 2. 2 곱합시다. 그러면 4. 이건 그냥 바로 풀 수 있는 거네. 절대값 빨리 풀 수 있는 거지. 따라서 5 아니면 마이너스 3. 뭐 구하는 거야? 아, 모든 k가 다 더하랍니다. 됐지? 항상 자네들은 필요하면 항등식을 언제든지 하나 딱 뽑아가지고 세울 수 있으면 좋아. 자, 물론 이 문제를 그냥 이렇게 일자 단순 무식하게 풀어도 풀 수 있어. 얘가 일단 얘가 지금 저 힌트가 지금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은 그냥 쫙 쓰면 되지. 두근의 합이 2고 두근의 곱이 마이너스 1이야. 그지? 야, 이거 능숙하고 빠르게 전개할 수 있냐? 전개해서 해도 되긴 해. 근데 지금 잠시 후에 알려줄 방법이 훨씬 빠를 건데 전개하려면 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아마 얘는 전개하면 1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 플러스 알파 베타 이렇게 될 거고 얘는 전개하면 4의 마이너스 2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알파 베타 이렇게 될 거고 조금만 생각해보면 상수항은 1 더하기 4 더하기 9 더하기 여기엔 개수가 좀 해보면 전개 금방 할 수도 있어. 됐냐? 근데 지금은 그건 뭐 이제 니네들이 해보시고요. 그게 아니라 지금 내가 보여주려는 건 여기 생긴 걸 좀 잘 보라고. 이거 야 진짜 오랜만인데 잠깐 진짜 오랜만인데 과연 자네들 몇 명이나 기억하고 있을까? 한번 요 문제 풀어보자. 과연 몇 명이나 아직 안 날아가고 잘 있을까? 이거 답 뭐야? 이거 답이 뭘까? 이거 답이 뭘까? 마이너스 5. 다 까먹었지 또. 다 까먹었지? 시험에 적어 나오면 또 너네는 저걸 다 하나씩 전개하면서 시간 와장창 쓴 다음에 선생님 시험에 시간이 모자라서 문제 많이 못 풀었어요. 실력이 부족한 거야. 시간이 모자란 게 아니라. 돼? 또 까먹었지? 돼? 그럼 과연 이 중에 몇 명이나 이제 좀 있다가 집에 가서 저 문제 뭐였지 찾아봐야지 하고 책 가가지고 이 문제였구나. 그럼 이제 강의 가가지고 페이지 보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봐. 하여간 일단 첫 번째 작업은 여기에서 얘네들은 일단 다 고쳐줘야 되지. 왜냐면 C를 넘기면 E-C 이런 형태로 얘네들은 다 고쳐줄 수가 있지. 얘가 E-C야. 얘가 E-A일 거고 얘가 E-B일 거야. 됐냐? 그 다음 그 곱셈 공식 중에 내가 준 그 곱셈 공식 중에 요 버전 곱셈 공식 있지? 뭐 더하기로 해도 상관없는데 더하기로 할까? 더하기로 할게. 뭐 하여간 요거 곱셈 공식 있죠? 내가 준 프린트에 분명히 다 있을 거야. 곱셈 공식 그 중간쯤에 적혀 있나? 그리고 나중에 뒤에서 3차 방정식에서 근과 개수와의 관계하고도 연결이 되는 공식이고 아까 내가 뭔가 3차식 하나를 끄적끄적 썼을 거야. 그게 뭐 쓴 거야? 여기 쓴 거야 여기. 이거 쓴 거야 이거. 됐냐? 지금은 빼기 버전으로 그래서 지금은 여기는 빼기라서 빼기 버전으로도 다시 한번 써볼게. 요 빼기 버전이 이제 3차 방정식 쪽에서 근계수 관계에 연결이 되지. 아까 전에 내가 막 혼자서 뭘 쓰고 있지? 저 인간이? 그러면서 내가 막 3차식 하나 쓰고 있었을 거야. 이거 곱셈 공식에 있는 요거에다 숫자 대입하고 있던 거야. 숫자 대입.
자, 대입해봐라.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2니까 마이너스 2X제곱. 아까 내가 처음에 와 혼자서 뭐 끄적끄적 썼지. 이거 쓰고 있던 거야, 이거. 됐냐? 그리고 이거는 지금 항등식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거 곱셈 공식이잖아. 항등식이라고 하기도 전에. 맞아? 그럼 우리가 구하고 싶으니 노란 거는 X에다 몇 넣으면 돼? 2 넣으면 나오지. 그래서 아까 내가 여기에다가 2를 집어넣어서 계산해서 마이너스 5라고 쓴 거야. 기억이 나? 그치? 즉 다시 말하면 얘를 구하기 위해 이런 모양을 의도적으로 만들어서 집어넣었던 요 1단원에서 썼던 요 기술을 잘 여전히 기억하고 있다면 실은 이 문제를 전개하고 앉아있는 바보는 없겠지. 심지어 2차식 밖에 안 되는데 2차 방정식의 근이 이거란 얘기는 등식을 세울 수 있는 거지. 얘가 아마 인수분해를 하면 이렇게 되겠구나 라고 이렇게 아까처럼 등식을 세울 수 있는 거고. 맞아? 그럼 요 첫 번째 놈은 x에 몇 넣는 거야? 1. x에 1 넣은 게 얘잖아. 그럼 얘 계산은 여기다 1 넣은 거겠네? 여기다 1 넣으면 마이너스 2. 얘는 2 넣은 거겠지 뭐. 2 넣으면 마이너스 1. 얘는 3 넣은 거겠지 뭐. 3 넣으면 2. 얘는 4 넣은 거겠지 뭐. 16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 7. 얘는 5 넣은 거겠지 뭐. 25 빼기 10 플러스 1 15 14. 됐냐? 자, 이렇게 절대값 붙어있는 요런 힌트 쓸 때 조심해라 그랬어. 일단 1번부터 해줄 일은 두실근이 알파 베타로 잡혀있기 때문에 뭐 요 정도는 해줍시다. 두근의 합은 4. 두근의 곱은 P. 그런데 이번엔 힌트가 이렇게 있는 거거든. 즉 이렇게 절대값 붙어있는 힌트는 일단 가장 단순하게 쓰기 좋은 방법은 제곱을 해서 쓰는 걸 거란 말이야. 맞지? 따라서 양변에 제곱을 해주면 요렇게까지는 되지. 그러니까 여기는 절대값 없으면 안 되지. 제곱은 36. 그리고 얘를 가지고 이제 선택지야. 곱셈 공식 써서 집어넣어서 계산 그렇게 가도 되고, 아니면 일부러 이쁘게 의도적으로 얘도 양변을 제곱하면 얘랑 아주 비슷한 모양을 만들 수가 있거든. 이래놓고 약간 연립하듯이 빼서 계산해도 괜찮거든. 됐냐? 그치? 따라서 지금은 요래놓고 둘이 빼보도록 합시다. 이러면 이 절대값 알파 베타 빼기 이 알파 베타가 20이 되기 때문에 절대값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베타가 10이다가 될 거고, 여기서 얘가 어떻게 뺏겨져야 되는지는 우리가 결정하면 돼. 얘 어떻게 나와야 돼? 절대값 붙어있기 때문에 그냥 나오던가 이렇게 나오던가 둘 중 하나잖아. 근데 하나는 말이 안 돼. 이렇게 나오면 알파 베타 빼기 알파 베타라 10이 아니라 0이지. 그러니까 지금은 생긴 게 얘는 말이 안 되고 반드시 이렇게 나와야 말이 되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뭐 범위 나누고 자시고가 아니라 결정이야. 됐어? 따라서 마이너스 2 알파 베타가 10이다.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5다. 얘가 어디 갔어? P 값이 마이너스 5다. 이렇게 알 수가 있지. 됐냐? 따라서 P 값이 나왔으면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이 다 나온 거라 제곱 더하기 제곱 구하시면 될 거고. 됐냐? 됐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약간 일부러 얘를 제곱하기도 하는데 비슷하게 생긴 게 있으니까 같이 제곱해서 약간 연립하는 이런 식으로 풀어도 되고, 밑에 2번은 한번 그냥 곱셈 공식처럼 그렇게도 한번 풀어볼게. 뭐 다 상관은 없는데, 자, 얘의 두실근을 알파 베타라 그랬으니까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 두근의 곱은 마이너스 3A까지 문제 없지. 그 다음에 요 힌트는 이제 아까처럼 또 제곱해서 쓰면 좋을 거야. 2의 절대값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제곱. 제곱하면 4, 7, 28. 그래서 아까처럼 또 얘를 제곱해서 같이 해도 되지만 이번엔 한번 이렇게도 해보자. 당연히 이렇게 해도 되지. 그냥 이걸 먼저 써서, 자 이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니까 대입하면 a 제곱 플러스 6a가 되겠네. 따라서 여기 있는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이렇게 될 거고, 써봅시다. a 제곱 플러스 6a 플러스, 그 다음에 여기 알파 곱하기 베타에는 저기 마이너스 3a가 들어가면 되지. 이러고픈 뒤에 요거 부호 결정해줘도 괜찮지. 근데 지금은 a가 여기 양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이러면 음수지. 그럼 이거는 또 확정으로 나올 수 있네. 반드시 그냥 플러스로 6a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네. 맞지? 지금 이제 부호를 알잖아. 따라서 최종적으로 a제곱 더하기 6a 더하기 28 이렇게 되니까 a제곱 더하기 12a 마이너스 28은 0. 얘를 풀어주시면 되겠다. 됐지? 됐죠? 요거는 실은 이제 요 말을 알아만 들으면 하나도 어려울 건 없기 때문에 잘 기억하도록 해라. 요 말. 여기, 이거. 요거. 뭔 소리야, 저거? 이게 그때 2차 방정식 첫날에 설명한 거. 2차 방정식 여기 칠판 꽉 채워서 설명했을 때 여기 구석탱이에 두 개 있었거든. 실근의 부호에서 사용하는 기술, 그 다음 7번째 근의 위치, 근의 분리, 깃발 꼽는 거 이렇게 있었고 우리는 실근의 부호 기술도 깃발 꽂기로 통일해서 쓰기로 했어잉. 왜냐? 실근의 부호에서 만약에 양수다라는 말은 0보다 크다라는 의미로 이것처럼 똑같이 풀 수가 있기 때문에. 그치? 그래서 얼핏 보면 이 문제를 부호 문제인가? 라고 착각할 수는 있는데 여기까지 안 간다.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르다라는 말은 그냥 이것도 아니고 아주 간단하게 무슨 힌트 준 거야? 이런 애들이란 얘기잖아. 하나가 3이면 하나는 마이너스 3. 이런 힌트 준 거잖아. 하나가 마이너스 1이면 다른 한 근은 1. 이렇게 준 거잖아. 맞지? 그치? 더하면 0이다 라는 힌트를 준 거야. 됐냐? 됐지? 이거는 지금 두 실근을 더하면 0이라고 준 거야. 아니면 그러니까 이제 두 실근을 알파 베타라고 놨을 때 두 근의 합이 0이다 라는 힌트를 준 거라고. 됐냐? 뭐 아니면 그냥 그것까지 생각해서 그러니까 한 근이 마이너스 알파면 다른 한 근은 이거겠구나 라고 잡아서 더하면 0 따라서 얘가 0 이래도 되고 어쨌든 저 말은 두 근의 합을 0이라고 준 겁니다. 그럼 두 근의 합이 0이면 당연히 이 자리가 0이 될 수밖에 없죠. 근과계수의 공식상. 따라서 얘가 0이다 하면서 m을 구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주의사항이 m값이 두 개가 나올 거거든. 둘 중에 뭐가 맞는지는 뭘로 알아야 될까? 아니면 둘 다 답일까? 내가 말했지. 근과계수의 관계,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은 실근이랑 허근이랑 다 포함이라 그랬어. 즉 두 근의 합은 실근의 합만 나타내는 공식이 아닙니다. 허근 둘의 합도 다 나타내는 거야. 따라서 지금 이건 실근인지 허근인지를 파악하러 가야 되고 따라서 집어넣어. 첫 식의 m에 집어넣자고. 여긴 어차피 여기가 0되는 m값을 찾은 거니까 여긴 어차피 날라갈 거고 여기만 잘 보고 집어넣어 보면 될 거 아니야. 자, 이러면 여기가 얘가 이렇게 되네. m에다가 이렇게 되면 방정식이 이렇게 되네. 둘 중에 실근 나오는 거 가져가면 되지. 실근이라 그랬으니까. 맞아? 이거 허근이지. 얘가 실근이지. 맞아? 이게 올바른 m값이 되는 거야. 따라서 요걸 이제 여기 m에 이렇게 집어넣어서 두 근의 합 구하시면 3번이겠네. 됐냐? 됐지. m이 2이기 때문에 여기 1차항 계수가 5x, x제곱 더하기 5x가 되니까 두 근의 합이면 마이너스 a분의 b라 마이너스 5가 되겠지. 됐냐? 그래서 이건 그러니까 이 말은 못 알아보면 너무 손해기, 너무 시간적인 손해와 쓸데없는 짓을 할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딱 짚어주고 가는 거야. 됐죠? 이차 함수 가자. 또 처음부터 놓쳐가지고 뭐 하지 말고. 그지? 아니 그냥 저기 이차 함수는 내가 일단 이차 함수는 나중에 뒤로 가면 갈수록 제발 축적을 잘 찾자고 내가 그렇게 말을 한다. 됐어? 그래서 내가 축 찾는 거를 내가 뭐 여러 가지 이렇게도 있고 저렇게도 있고 이렇게도 있고 다 알려줬는데 일단 그래도 요거는 자네들 중학교 3학년 때부터 하던 이거를 아예 할 줄 모르면 그건 곤란해. 완전 제곱식으로 고치는 거 있잖아. 그치? 6x 플러스 6x니까 반땡하면 플러스 3이고 제곱한 거 붙이면 플러스 9 다시 빼버리고 더하기 1 중3 때 하던 완전 제곱식으로 고치는 방법 요거 잘 기억하고 있지. 이거를 할 줄 알아야 돼. 당연히 할 줄 알아야 돼. 그런데 이제 점점 뒤로 갈수록 이 참수들이 막 미지수도 생기고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개수동 그지같이 붙고 막 이런 식으로 나올 거란 말이야. 이래도 축을 잘 찾을 수 있나? 그러면 이걸 계속 중앙 끝대 방법으로만 하려면 시간이 너무 걸려. 일단 이 묶어줘야 되지. 그럼 이거 또 잘 생각해서 이렇게 해줘야 되고, 상수항은 그냥 안 묶어버리지. 그 다음 규칙대로 반땡 제곱이잖아. 반땡한다는 얘기는 2분의 1을 곱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렇게 될 거고, 그거 제곱한 거를 16분의 25 붙여주지. 그리고 바로 빼주고 이렇게 해서 빼고. 맞냐? 그지? 중3 때부터 하던 거 맞아? 근데 실은 나중에 최대최소 할 때 이제 실전처럼 풀어야 되니까 좀 축 좀 찾자. 이런저런 거 시켜보니까 차라리 내가 이제 드디어 결정을 내렸어. 그냥 요거로라도 정확하게 기억하길 바래. 이거 하나라도 잘 기억해라. 축 찾을 때. 아니 어떤 이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 자 얘가 y는 fx라는 어떤 이차 함수라고 합시다. 그럼 x축이 이제 y는 0이라는 직선이기 때문에 요 교점이 얘네들의 교점이기 때문에 둘이 연립한 이놈의 두 근이기도 하지. 그래서 그래프에다가 이차함수 그래프 그릴 때 이렇게 두 근 찾고 요 정도까지는 대충 기억이 하잖아. 맞아? 그러면 있잖아. 그냥 차라리 이렇게 기억해. 왜냐면 야 너네들이 아무리 그래도 이제 근과 계수와의 관계는 잘 쓰지 않아? 예를 들어 이거. 얘를 만약에 잠시 x축는 0 해서 x축과 연립해서 방정식이라고 만들어서 두 근을 알파 베타라 하였을 때 두 근의 합이 뭐냐? 이건 이제 잘 하잖아. 그나마. 아니야? 두 근의 합 뭐야? 2분의 5지. 됐냐? 두 근의 합 2분의 5지. 니들이 그림으로 봐봐. 축이라는 거는 실은 이차 함수를 정중앙으로 이렇게 반갈하는 요 세로로 서 있는 x는 k라는 꼴의 직선이란 말이야. 그럼 이건 이차 함수의 대칭성에 의해 당연히 얘랑 정 가운데일 수밖에 없어. 맞아? 야, 알파와 베타의 가운데 어떻게 구해? 중점 구하는 거 어떻게 구해? 평균처럼 구하는 거라고 했지. 어떻게 구해? 더해서 나누기 2라고 했지. 맞냐? 예를 들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7이야. 그럼 요 가운데 라인은 여기는 몇이야? 더해서 나누기 2 하면 요 가운데가 4잖아. 평균처럼. 맞아? 따라서 실은 이차 함수의 축은 x축과의 만나는 두 교점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둘이 더한 값의 절반이라고 볼 수가 있어. 그게 요 축의 방정식일 거야. 맞냐? 그래서 축 찾을 땐 이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하나로 좀 통일하자. 차라리 이거라도 잘해라. 두 근의 합을 구해. 두 근의 합을 구해. 그거에 다시 2분의 1 곱해주면 이게 얘 축이라고. 차라리 이렇게 한 길로라도 정확하게 기억을 하도록 합시다. 됐냐? 그래서 이차 함수 축 찾을 때는 자네들은 뭐부터? 두 근의 합을 먼저 그냥 구해주시고 거기다 마지막에 한 번만 더 2로 나눠주는 작업 해주시면 이차 함수의 축을 다 찾을 수가 있다. 됐냐? 그럼 또 이제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선생님, 이차 함수가 x축이랑 안 만나면요? 뭔 상관이야? 예를 들어 이렇게 붕 떠있는 요 이차 함수가 하나 있다고 쳐봅시다. 2x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뭐 한 100 잡아볼게. 이러면 위에 떠있겠지 뭐. 맞냐? 그지? 그럼 얘는 x축이랑 안 만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나요? 아무 상관없지. 왜냐? 두 근의 합은 어차피 2차 함계수와 1차 함계수만 보는 거지. 맞아? 그럼 니들이 이거를 잠시 얘를 어차피 똑같은데 그냥 원리만 보여주는 거야. 이 그래프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00만큼 내려봐. 그럼 여기 상수항이 날아가겠지. 그럼 얘가 그대로 내려와서 이렇게 되겠지. 그런데 축은 동일할 거야. 그냥 이렇게 말 그대로 이렇게 내려오기만 했으니까. 뭔 소린지 알아? 요 하얀색 관계식은 y는 2x제곱 마이너스 5x일 거야. 내가 이만큼 밀었으니까. 그럼 얘의 두 근도 동일하게 알파 베타라고 x축과 만나게끔 잡을 수가 있지. 그럼 이래놓고 이걸 가지고 축을 구하면 방금처럼 두 근의 합의 절반 이러고 구하겠지.
두근의 합이 2분의 5니까 2분의 5 곱하기 2분의 1 하면 요 놈의 축이 4분의 5인 거 또 동일하게 나오지. 됐냐? 그리고 다시 노란색으로 돌려놓으면 얘 축도 어차피 이거랑 같을 거 아니야. 그래서 실은 X축이랑 X축이랑 만나던 안 만나던 크게 상관이 없다. 그냥 두근의 합을 구하시고 거기다 2분의 1을 곱한다. 그렇게 기억해 줍시다. 왜 2분의 1? 중점이라서 2분의 1 곱하는 거야. 됐냐?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이제 축은 이렇게 빠르게 찾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됐어? 이거 하나라도 정확히 해. 뭐 마이너스 2a분의 b 뭐 공식. 그 마이너스 2a분의 b도 그게 실은 두근의 합에다 2분의 1 곱한 공식이거든. 하여간. 됐냐? 그래서 완전 제곱식으로 고치는 건 그건 뭐 중3 때부터 계속 해오던 거고 당연히 어느 정도는 계산을 해야 되면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제 우리는 실전 시험용으로 축을 찾아야 되는 경우에는 축만 빠르게 딱 찾고 뽑아내는 방법으로 문제를 진행하도록 하자. 됐지? 됐지?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문자로 되어 있는 거 풀 때도 자 해볼게. 그러니까 봐 이제 중학교 때처럼 이쁘게 안 주거든. 이렇게 생겼어. 그지같이도 생겼지? 꼭지점이 직선 위에 있다라 그랬는데 일단 첫 번째로 할 일은 제발 문제 보고 답 모르겠으니까 모르겠다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짓을 먼저 해. 꼭지점부터 찾자. 꼭지점이라는 게 바로 축의 X좌표, 꼭지점의 X좌표가 축이잖아. 맞아? 그러니까 대부분 이차함수는 축을 찾아주면 꼭지점을 금방 찾을 수가 있어. 축부터 찾자. 축 찾는 방법은 이거를 잠시 는 0이라고 2차 방정식으로 놨을 때 두근의 합 구하라고. 두근의 합 뭐야? 이거 계속 했으니까 이제 구할 수 있잖아. 두근의 합 뭐야? 2K. 됐냐? 그걸 반으로 나누면 축. 됐어? 그렇다는 얘기는 꼭지점의 X좌표가 K다라고 손쉽게 금방 구할 수가 있고 그럼 Y좌표는 이제 X에다 K를 집어넣으시면 될 거 아니야. K제곱 마이너스 2K제곱 플러스 K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5네. 이러면 4K 플러스 5네. K제곱 다 지워지지. 얘가 꼭지점. 얘가 직선 위에 있다. 이거 집어넣으라 라는 얘기죠. 따라서 Y에 4K 플러스 5 X에 K 집어넣어서 K값 구하시면 되겠어요. 됐냐? 다음 이차함수 그래프에 꼭지점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 찾아 나섭시다. 사실 꼭지점은 이차함수 그래프의 여러 데를 말하는 거고 꼭지점의 X좌표가 축이기 때문에 축을 먼저 찾는다고 생각해라 그랬어. 두근의 합. 얘가 방정식 상태일 때 두근의 합 구하면 뭐야? 두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는 2m이네. 두근의 합은 잘 찾잖아. 아니야? 이것도 못 찾아? 그러면 할 말이 없고 2차 방정식 더 하시고. 됐냐? 이거의 중점이기 때문에 반으로 나눠주면 축은 이거겠네. 됐냐? 그럼 따라서 꼭지점의 X좌표는 손쉽게 찾은 거고 Y좌표는 이제 집어넣으면 되지. 집어넣으면 적어도 2차하면 다 날라가네. 이거만 남네. 됐니? 따라서 이 꼭지점이 1사분면에 있다. 무슨 힌트 준 거야? 1사분면의 주요 힌트는 X좌표도 플러스고 Y좌표도 플러스란 얘기지. 그치? 따라서 M 0보다 크고 마이너스 M 플러스 2도 0보다 크다. 따라서 M의 범위를 준 거네. 되냐? 축 찾을 때 이제 더 이상 걸림돌 생기지 맙시다. 아무리 개수를 그지같이 줘도 우리는 두근의 합 먼저 구하고 천천히 구하시면 축 찾을 수 있어잉? 알겠지? 축만 잘 찾아도 진짜 이 참수에서 정말 많은 문제들을 어느 정도는 손댈 수가 있는데 자 얘도 한번 봅시다. 2차 방정식 형태로 줬고 두근을 알파 베타로 하고 야 여기 나왔어. 이거 두근의 합 준 거지. 그치? 그럼 이거 축 알려준 거지. 축 거의 다 줬네. 3이겠네. 됐냐? 지금까지 계속 하던 거 아니야. 두근의 합이 6이기 때문에 축은 그럼 그것의 절반인 3이겠네. 됐냐? 따라서 요 이차함수 fx의 한가운데의 축은 3인 거를 빠르게 알았고 최고차항계수 1이라 그랬으니까 U자형 그래프겠네. 그 다음 꼭지점이 직선 여기 위에 있다. 즉 요 꼭지점에 X좌표를 알아. Y좌표만 모르잖아. 그럼 그걸 문자로 놓지 뭐. 근데 이거를 이 위에 있다라고 힌트를 줬으니까 구하라고 준 거네. 아하, K값이 마이너스 2, K좌표가 마이너스 2. 그럼
이차함수의 꼭지점을 3, 마이너스 2라고 찾은 거지. 맞아? 그럼 자네들 꼭지점이 주어진 이차함수는 세울 줄 알고 있는 건 맞냐? 최고차항계수는 1이라 그랬으니까 꼭지점이 3, 마이너스 2면 이렇게 생기는 것까지 괜찮냐? 됐지? 따라서 이게 fx죠. 요게 fx네. 따라서 f1을 구하라 그랬으므로 정답은 뭐야? 2네요. 됐지? x축과 그러니까 두 근을 이번엔 그림으로 표현해놨네. 그지? x축이랑 두 점 마이너스 2, 0이랑 1, 0에서 이차함수 그래프가 만난다. 그런데 주의사항이 있다면 최고차항계수는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n지는 몰라. 그러나 축은 어쨌든 정해져 있어. 축은 정할 수 있네. 맞아? 중점 구하자.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1. 반으로 한 번 더 나누면 축의 방정식은 마이너스 2분의 1이겠구나. 금방 나오네. 됐냐? 따라서 실은 뭐 여기건 어쨌든 꼭지점은 x좌표는 알기 때문에 꼭지점 좌표를 이렇게까지는 세팅을 할 수 있는 거고, 얘를 직선 위에 있다고 줬기 때문에 우리는 집어넣어 보면은 구할 수 있겠네. 이러면 k를 구할 수가 있겠네. 마이너스 9네. 됐냐? 노란 건가 보다. y좌표가 마이너스 9인 거잖아. 됐냐? 따라서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9 이렇게 나온 거고요. 됐냐? 그럼 이제 이차함수식 찾읍시다. 그러니까 봐봐라. 요것도 기준을 잘 봐. 이게 자 지금 노란 그래프로 결정이 났잖아. 문제 풀 때 이차함수 다시 지금 저 이차함수에 대한 정보가 이거랑 요거도 있고, 그 다음 방금 우리가 찾은 대로 여기 꼭지점의 좌표도 몇이었지?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9라고 있어. 이래 놓고 요거 이차함수식 찾을 때도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 기준을 확실히 잡아. 원래 이차함수를 표현하는 방법이 두 가지. 꼭지점을 알고 있으면 꼭지점 버전으로 식을 세운다면 지금 최고차항계수 안 나와 있지. 그래서 더욱 조심해야 돼. 얘를 꼭지점 버전으로 이차함수식을 세운다면 이렇게 세워지지. 맞아? 그런데 이차함수는 이렇게 x축과의 교점이 있을 경우엔 이걸 기준으로도 세울 수가 있지. 이러면 이제 여전히 최고차항계수는 a로 두고 인수분해 버전으로 이렇게도 세울 수가 있어. 둘 다 그때그때 잘 할 수 있어야 되고 해야 될 일이 다르지. 만약에 이 힌트를 써서 꼭지점으로 이걸 찾으신 분들은 a를 구하기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힌트는 아직 사용하지 않은 요거 1,0을 지난다 라는 요 힌트를 이용해서 a를 구해야 되겠지. 됐냐? 마이너스 2,0 해도 되고. 됐어? 즉 1 집어넣으면 0이구나 라고. 1 집어넣으면 2분의 3 4분의 9a 플러스 9가 0이다. a 값이 마이너스 4 이렇게 찾아야 되는 거고. 만약에 이걸로 fx를 먼저 쓰신 그분들은 아직 이 힌트를 안 쓴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9를 여기다 넣어서 a를 구해야 되겠지. 됐냐? 됐지? 그 본인이 행동에 맞게 계산을 하셔야 된다. 됐지? 뭐 예를 들어 이거랑 이걸로 식 찾아놓고 다시 1,0 여기다 넣어봤자 안 나와. 꼭지점으로 이거 찾아놓고 다시 이것도 여기다 집어넣어봤자 a 안 나와. 됐지? 자, 다음 이차함수 그래프가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점을 지난다 라고 그랬거든. 저 m의 값에 관계없이도 약간 그 항등식 쪽 그거잖아. 그치? 따라서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간다. 항등식 때처럼 m으로 묶어봐라 라고 얘기했어.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점을 지나간다라는 말은 항등식의 원리, 항등식은 아니지만 원리가 항등식이랑 똑같다고. 여기에다가 1을 넣어도 되고 2를 넣어도 되고 5만 가지 숫자를 다 넣어도 된다는 뜻이잖아.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마이너스 3을 넣어도 되고 17을 넣어도 되고 240을 넣어도 되고 이런 뜻이란 말이야. 맞아? 즉 m에다가 뭘 넣든 항상 일정한 수치가 나오게 하기 위해서 여기를 0으로 만들어주는 게 항등식 원리잖아. 그치? 따라서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가는 점은 x가 2일 때 발생할 것이고, 그리고 지금은 함수기 때문에
함수는 자판기야. 뭘 넣었으면 뭐가 나올 거야. 나오는 건 뭔지 확인까지 해주면 이 집어넣어. 4네. 맞냐? 따라서 지금 일정한 점 P가 2,4다라는 거를 이렇게 항등식 원리로 찾을 수가 있는 거야. 됐냐? 그래서 이 점 P가 꼭지점이다 라고 힌트를 준 거네. 아, 이게 꼭지점이래. 집어넣어도 되고 실은 요 꼭지점이 2이기 때문에 축이 X는 2일 거거든. 이렇게 가도 돼. 그럼 저 이차함수 두근의 합이 저 이차함수 지금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m이죠. 그럼 축은 이게 축일 거란 말이지. 근데 이걸 2라고 준 거기 때문에 m 값은 마이너스 4임을 빠르게 이렇게 찾아도 되고 물론 집어넣어도 되고. 되냐? 자, 그러니까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이제 그래프를 좀 잘들 해석을 좀 하셔야 될 거야. 이런 거. 아직 이런 거 그래프 해석 같은 거 잘 안 돼? 보자, 봐봐. 자, 지금 이 그림을 봅시다. 이 그림을 잘 보시고 여기서 알려준 게 지금 일단 C좌표를 0,3이라 줬기 때문에 여기에 Y좌표는 우리가 0,3인 거를 알고 있어. 그 다음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라고 줬기 때문에 이게 무슨 힌트 준 건지를 찾기 위해 삼각형을 잘 추적하시고 그럼 지금 이 삼각형의 넓이를 줬는데 이 삼각형의 높이는 이미 알려준 거거든. 이게 높이잖아. 높이를 지금 3이라고 알려준 거지. 저기 C의 좌표를 줬기 때문에. 됐나? 그치? 그러면 넓이가 9기 때문에 밑변을 알네. 밑변이 몇이야? 요 노란 삼각형의 넓이를 알려줬잖아. 밑변이 AB죠. 선분 AB의 길이가 밑변일 거고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한 것이 9라고 준 거기 때문에 따라서 지금 여기서 AB 값을 알 수가 있어. 6이구나. 맞냐? 됐지? 즉 여기 길이가 6이야. 항상 좌표 평면에서는 이런 좌표 평면을 해석할 때는 이 두 개를 명확하게 잘 구별해라. 좌표 평면에 우리가 보통 X축, Y축 해서 막 그래프 그릴 때 막 여기에 뭐 3, 뭐 4 이렇게 숫자 쓰잖아. 그 숫자 쓰는 종류가 길이, 보통 많이 쓰는 게 길이 아니면 직접적인 X좌표 또는 Y좌표를 우리는 쓴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봐봐. 이런 거부터 좀 제발 문제 풀 때 스스로가 잘 고민해. 여기가 Y좌표가 3이지. 그럼 우리가 아까처럼 0,3 쓰기도 하는데 니네들 그냥 이렇게 3 쓰기도 하잖아. 맞지? 그럼 니가 잘 봐. 여기 있는 여기에 써있는 요 노란 3은 길이를 써놓은 거야? 좌표를 써놓은 거야? 좌표를 써놓은 거야. 지금 내가 표시한 여기에 이렇게 땡땡땡땡땡 3 쓴 거 이거는 길이를 써놓은 거고 여기 이 6은 뭐야? 길이. 여기 있는 요 X는 2는 저 X는 2라는 거는 요 직선의 관계식이 X는 2라는 거라 지금 요 점에 좌표를 2라고 준 거야. 즉 이런 거 막 이렇게 써 있을 때 아 이거는 좌표, 요거는 길이 이런 게 일단 네 눈에 정확하게 구분이 가야지. 그리고 잘 보면 A와 B의 좌표도 다 나오잖아. 나와? 여기에 답이 다 나와 있어. 이 그림에. 니들이 여기 있는 2는 여기에 X 좌표인 거 잘 알고 있고 이거는 이 길이가 6인 거 잘 알고 있으면 여기 B의 좌표는 나오잖아. 몇이야? 5. 되냐? 왜? 축은 이차함수를 반으로 가르는 이차함수 뚝배기를 반으로 가르는 직선이기 때문에 이 길이가 6이란 얘기는 이거 그냥 지우고 쓸게. 이 길이가 6이란 얘기는 구체적으로 말하면 여기 절반 있죠. 여기 절반이 3씩인 거 아니야. 여기 쓴 3은 길이야 좌표야. 길이. 그럼 여기에 X좌표는 2고 이 선분의 길이는 3이기 때문에 여기 좌표는 5겠지. 됐냐? 그치? 길이와 좌표만 정확하게 구분만 잘해도 좌표 평면 보는 눈이 달라진다. 그럼 여기에 좌표가 2고 이 선분의 길이가 3이기 때문에 요 A의 좌표는 몇이야? 마이너스 1. 됐지? 됐지? 그러면 현재 우리가 이 그림에서 알 수 있는 게 자 여기다 깨끗하게 딱 필요한 정보만 그려봅시다. 지금 FS가 원점 아니구나.
원점 아니네. 지금 fx 그래프가 여기 마이너스 1 지나가고 5 지나가는 걸 알고 있는 거야. 맞지? 그럼 우리가 fx를 세팅할 수 있겠네. x절편이 마이너스 1이고 5니까 5 넣으면 0, 마이너스 1 넣으면 0. 단 최고차항계수는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요렇게 요 버전으로 이차함수 관계식을 세워줄 수가 있지. 됐냐? a를 구하기 위해 필요한 건 우리가 여기도 알아. 여기가 3인 걸 알잖아. 저 3은 좌표지. 그럼 풀 버전으로 쓰면 정확히 저건 지금 몇 콤마 몇인 거야? 0,3인 거지. 따라서 얘가 0,3을 지난다라는 뜻으로 여기 이 힌트를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 x에 0, y에 fx가 y죠. y에 3, x에 0 집어넣어서 a 값까지 딱 구할 수가 있는 건. 이렇게 그림과 식을 잘 해석하면서 써낼 수 있어야 될 거고. 따라서 fx는 결론 a가 마이너스 5분의 3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5분의 3에 x 더하기 1, x 마이너스 5고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f10을 구하는 거니까 여기다 쓰자. f10을 계산합시다. f10은 마이너스 5분의 3 곱하기 10 집어넣으면 여기는 11 곱하기 10 집어넣으면 여기는 5네. 따라서 5는 깔끔하게 약분되고 최종 정답은 마이너스 33이 되겠네. 됐지? 됐지? 좌표 평면에서 이 두 개만 명확하게 잘 구분을 하셔도 자네들이 똑같은 그림이어도 힌트를 이렇게 잘 뽑아낼 수가 있다. 됐지? 다음 가볼게 또. 잘 옮겨 써봅시다. 일단 이차함수 관계식이 이렇게 나와 있어. 야, 저거는 x절편 구할 수 있지. 다시 한번 말하자. 어차피 이제 뒷장에 고등수학에서 제일 중요한 이차함수와 2차 방정식의 관계에서 내가 한번 또 칠판 꽉 채워서 한번 떠들어 줄 건데 뭐 미리 보기로 살짝. 항상 우리가 교점을 구하는 행위는 이렇게 연립하는 행위라는 거 잊지 마라. 지금 내가 하려는 게 뭐야? 아니, 얘가 지금 누굴 식으로 쓴 거야? x축. 맞지? x축의 관계식이 y는 0이지. 0층. 그지? 내가 이제 y좌표를 층에 비유하잖아. 그지? 1층, 2층. 얘네들의 교점을 찾고 싶으면 알다시피 연립을 하는 것이고요. 따라서 빼버리면 연립이지 뭐.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3이 0이다. 빼버리면 y 빼기 y는 0이 될 테니까 연립방정식 풀듯이 빼는 행위가 교점 구하는 행위랑 같다라는 얘기를 또 하겠지 내가. 따라서 지금 일단 x절편, 즉 x축과의 교점, x축과의 교점의 x좌표를 다 찾아주면 이렇게 두 개가 나오니까 이것을 그림에다 잘 옮겨 쓰면 x축 여기 있다잉. 갑자기 여기다 쓰지 말고 1, 3 됐냐? 저기 쓴 1과 3은 좌표다. 그치? 좌표 쓴 거야. 일단 저 주어진 힌트에서 이제 이 정도 찾아주고 그 다음 그러니까 이미 알지만 아까도 앞타임에서도 했지만 얘를 보면 축도 바로 나와야 돼. 축. 두근의 합부터 구하라 그랬지. 두근의 합이 4. 그걸 반 나눈 게 축이라고 이제 축 앞으로 이렇게 빨리 찾자 그랬어. 됐지? 그리고 뭐 실제 지금도 보면 말 그대로 1과 3의 중점이라 둘이 더한 게 4. 즉 두근의 합이고 그거의 가운데니까 나누기 2 하면 2 맞잖아. 됐지? 따라서 지금 현재 여기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이차함수의 축이 2인 것까지 확인. 여기에 내가 쓴 이건 당연히 여기에 x좌표야. 여기 쪽 좌표가 2다를 쓴 거기도 해요. 직선식으로도 쓴 거고. 됐나? 그 다음 또 뭘 할 수 있나 볼까? 지금 그림을 보면 요 이차함수가 어딜 지나가요. Y축하고도 만나거든. 그 좌표가 C예요. 맞냐? 따라서 요 이차함수 그래프에 Y절편도 찾아주자. Y절편이 제일 구하기 쉽지. X의 0인 경우이기 때문에
y절편이 마이너스 3인 게 확인이 돼. 따라서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3 써주면서 이것이 좌표임을 또 잘 인식하시고. 됐냐? 사다리꼴 넓이 구하래. 자, 그럼 이제 바로 질문 들어간다. 뒤에 x좌표도 나왔거든? 몇 시계? 이젠 그림만 잘 뚫어지게 쳐다보면 돼. 뒤에 x좌표도 구할 수 있어. 몇 시계? 여기 D라는 점에 여기 x좌표, 여기 라인, 여기 x라인, 여기 몇일까? 4? 4. 4 돼? 4 돼? 다시 해봐. 지금 여기 축이 2인 걸 알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y축이지. 여기가 x는 이 라인이지. 그럼 님들 여기 길이는 몇이야? 길이야, 길이. 여기 길이는 몇이야? 2지. 맞지? 됐어? 여기가 y축이야. 여기가 x는 2야. 그럼 요 사이의 간격, 즉 길이는 2가 되겠네. 그럼 이게 이참수의 축이면 이쪽 간격도 2가 되겠네. 됐냐? 근데 여기에 좌표가 2고 여기에 길이는 2기 때문에 여기 좌표는 4일 거 아니야. 즉 여기 노란 라인이 x는 4 라인까지 이렇게 정확하게 잘 뽑아내시면 되는 거야. 됐냐? 그럼 이제 구할 거 다 구했네.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요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라 그랬으니, 자, 윗변 길이가 2고, 맞지? 1이고 여기는 3이니까 길이는 2지. 아랫변 길이는 4겠네. 됐냐? 여기가 x좌표가 4고 여기가 y축. y축이 x는 0이잖아. 그치? y축. 0과 4 사이니까 아랫변 4. 높이는 몇이야? 이 사다리꼴의 높이는 요 길이지, 요 길이. 맞지? 여기 C의 y좌표가 마이너스 3이니까 여기 길이는 3이겠지. 길이는 3이겠지. 따라서 높이는 3이겠네. 다 됐네. 잘 알다시피 자네들 사다리꼴 넓이 구하는 공식 그대로 써주시면 되겠네요. 되냐?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되냐? 계산 종료. 다음 요 그림 갑시다. 되냐? 됐지? 이거 중학교 때 많이 해봤잖아. 저렇게 공면이 된 면적은 자네들이 아직 적분 배우기 전에는 구할 수가 없어. 따라서 적당히 잘라서 오려 붙여야 되지, 그지? 어떻게 오려 붙이는지 알지 않냐? 대충 이차함수 관계식은 둘의 차이점은 좀 보도록 하자. 뭐냐, 그림적으로 직관적으로 봐도 되지만 확인 정도는 해보자. 지금 이차함수가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요런 애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8x 마이너스 12 이렇게 있거든. 맞냐? 그치?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고치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으니까 그래도 중학교 때부터 하던 완전 제곱식으로 고치는 거는 그래도 해야 되는 순간엔 좀 할 수 있으면 좋아. 플러스 1, 마이너스 1 붙여서 밖으로 빼면 더하기 4가 되겠네. 그 다음 요 하얀 거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12가 될 거고, 따라서 얘도 완전 제곱식으로 잘 고쳐주면 이렇게 될 겁니다. 됐냐? 물론 이런 것도 제 방법이 참 다양해. 이렇게 찾아도 되고, 그러니까 뭐가 됐던 제발 이차함수의 꼭지점 찾는 행위는 잘 하자. 하던 대로 한다면 그냥 축을 먼저 찾아버려도 돼. 축 찾아봐. 두근의 합 2. 반으로 나누면 1. 얘 축이 x는 1일 거야. 그럼 y 값은 1을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되고, 이걸 가지고 이렇게 고쳐도 되지. 최고차한 개수는 마이너스 1이니까 그것만 생각하면서 꼭지점이 1,4다 이렇게 찾아줘도 괜찮아. 됐냐? 실은 완전 제곱식으로 고치는 행위는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안 하긴 해. 왜냐면 그거보다 편리한 기술이 너무 많거든. 미분 배우면 그 다음부터는 더 안 하고. 됐어? 어쨌든 그래도 완전 제곱식으로 고치는 거 할 줄 알긴 해야 돼, 당연히. 어쨌든 지금 요거도 보자. 축! 두근의 합이 8이기 때문에
축은 x가 4겠네. 그럼 y좌표는 집어넣어서 계산 한 번만 잘 해주시면 32 마이너스 12니까 요도 4네. 그럼 이제 최고차 한계수만 잘 그대로 따와가지고 축이 꼭지점이 4,4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찾아주셔도 상관은 없다. 어쨌든 지금은 그냥 어차피 그냥 그림 보고 뭐 그렇겠지 하고 해도 되지만 확실한 관계. 둘이 y좌표, 꼭지점의 y좌표는 똑같아. 여기 둘 다 4층이야. 4층이야. 축만 다르네. 즉 얘가 여기가 1이면 얘는 거기서 3칸 옆으로 간 4. 이런 관계네. 됐나? 따라서 지금 여기다 한번 살짝 표시를 좀 해본다면 지금 여기가 1인 거고 여기가 4인 상태야. 여기가 좌표가 x가 1, 여기가 4. 따라서 여기 길이는 3까지. 됐지? 그럼 자네들이 딱 보면 알 거 아니냐? 잘라 붙일 수 있지? 맞냐? 여기 파란 부분 있잖아. 요 파란 부분은 그대로 오른쪽으로 3칸 가면 여기와 같은 넓이겠구나 라고 딱 바로 상상 가능하지. 따라서 우리는 그냥 요 파란 부분을 저렇게 옮겨가지고 요 사각형 넓이 구하면 되겠구나 라고 잘 오려 붙이면 끝이네. 됐냐? 곡면으로 둘러싸여 있으면 어차피 저기 자네들은 다각형으로 고쳐야 돼요. 됐어? 이러면 밑변은 3이고 높이가 몇이야? 아까 꼭지점에 y좌표 알았잖아. 여기가 4층이라고 지금 여기가 4층이라고. 따라서 여기 길이는 4겠지 뭐. 넓이는 3 곱하기 4, 12. 자 보자. 얘는 지금 관계식에 다 나와 있다야. 응? 요거 축이 2잖아. 축이 2겠네. 그냥 완전적으로 고쳐져 있네. 얘도 축이 2겠네. y좌표가 3이고요. 꼭지점. 얘는 뭐 굳이 쓴다면 y좌표가 0이겠지 뭐. 됐냐? 즉 여기 요게 지금 여기가 지금 2,0인 거 확인. 따라서 올려버릴까? 요렇게 요 노란 라인이 x는 이 라인인 거 확인. 됐나? 자, 참고로 여기에서는 지금 또 마찬가지로 잘 안 보이는데 색칠된 부분이 여기입니다. 이거 구하는 거야. 됐지? 잘 오려 붙일 수 있겠냐? 그리고 저 파란색 밑줄 친 이차함수 fx와 gx의 관계는 축은 동일해. 이거만 달라. 즉 얘 위로 3칸 그대로 올라간 그래프라는 거 그림식을 보면 알 수가 있지. 됐어? 따라서 생각을 해봐라. 응? 야, 요 AD 길이, 여기 길이가 몇일까? 3일 거야. 자, 돼? 왜 3인지 알겠어? 여기 A좌표를 위로 3칸 올라간 게 여기 D일 거 아니야. 3칸 올라갔으니까 길이가 3이지. 맞냐? 마찬가지로 여기 C라는 점과 B라는 점도 그대로 아래에 있는 그래프가 하나, 둘, 셋 하고 올라간 거라 여기 B라는 점도 하나, 둘, 셋 하고 올라가서 C가 된 거기 때문에 여기 길이도 3일 거야. 됐냐? 따라서 얘 지금 어떻게 오려 붙여야 돼? 여기 요 빨간색 요쪽을 잘 봐야지. 내가 지금 빨간색으로 진하게 칠하고 있는 요 부분이 위로 3칸 올라가면 어디에 갖다 붙을까? 여기에 달라붙겠지. 관계를 잘 보시고. 됐냐? 여기 빨간색 색칠한 부분이 위로 3칸 올라가면 여기 A와 B도 3칸 올라가서 CD가 됐고 여기 꼭지점도 3칸 올라가서 여기가 됐을 거라 정확하게 딱 들어가겠지. 따라서 우리는 빨간 거를 저기 파란 부분으로 옮겨서 요 평행사변형 넓이를 구해주시면 되겠네. 됐냐? 즉 이렇게 종이 잘라 붙이기 작업을 잘 해주시면 되고 그럼 평행사변형이면 얘는 현재 이거를 밑변으로 보자. 얘를 밑변이라고 생각한다면 평행사변형은 이제 높이 알아야 되지. 높이는 뭘 봐야 돼?
요 간격이 높이지. 됐나? 평행사변형이 저렇게 누워있어서 불편한가? 평행사변형 이렇게 생긴 평행사변형이 있다고 치면 평행사변형의 높이는 평행한 두 변 사이의 간격이 평행사변형의 높이지. 맞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 찾아야 되는 거 맞지? 여긴 몇이야? 문제에 다 나와 있어. 저기 관계식에 다 나와 있어. A의 X좌표 1 나와 있어. 여기가 A라는 점이 지나가는 X좌표잖아. 여기가 1이야. 여기 C나 D의 X좌표도 나와 있어. C나 B, B구나. 여기가 4라고 나와 있어. 따라서 여긴 3이겠네. 길이가 3이겠네. 됐냐? 따라서 밑변의 길이는 3이고 높이도 3이기 때문에 넓이는 9가 되겠네요. 됐지? 이 오려 붙이기만 잘 해주시면 되겠네. 됐지? 됐지? 다음 장을 보시면 또 이제 부호 찾는 대표적인 이차함수 유형이 또 하나가 있지. 자, 요거도 제발 잘 들어라. 방학 때 내가 참 요거도 참 질문 많이 받았어. 축을 잘 찾아라. 제발 잊지 마시고. 가장 먼저 딱 그냥 보자마자 알 수 있는 것들은 보자마자 알아야 돼. 지금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잖아. 그치? 바로 알 수 있는 거 두 개 바로 아는 거 맞지? A, B, C 중에 뭐 알아? A 알고 C도 안다. 그래서 A 최고차항 계수를 결정하는 건 개형이잖아. 이렇게 생긴 게 최고차항 계수가 플러스인 경우고 이렇게 생긴 게 최고차항 계수가 마이너스잖아. 그치? 따라서 그래프 생긴 거 보면 일단 A는 음수네. 여기다 쓰자. A는 음수네. 생긴 거 보면 A 나오고. 맞지? 그 다음 요 상수항 C가 실은 X에 0 집어넣으면 나오는 값이 C이기 때문에 Y절편이잖아. 따라서 지금 이차함수랑 Y축이랑 만나는 점을 확인해보면 여기야. 여기가 지금 X축 위에 있기 때문에 플러스겠네. 즉 A와 C는 뭐 그냥 그림만 봐도 이렇게 쓱싹쓱싹 바로 나와주셔야 됩니다. 이 표현들이 좀 안 익숙하신 분들은 뭐 옆에다가 마이너스임, 플러스임 써주든가. 됐냐? 됐지? 그리고 기억해라. B 찾으려면 뭐 찾아야 된다 그랬어 내가? 요 B를 부호를 결정하려면 뭘 찾아야 된다 그랬어? B 찾으려면 결국 또 얘 찾아야 돼. 축. 됐냐? 자, 축 구해보자. 알려줬잖아. 축은 항상 먼저 뭐부터? 이제 그냥 뭐 마이너스 A분의 B 아니면 완전적으로 고치는 거 뭐 이것저것 다 알려줬던 이것들이 그냥 다 축도 밥도 안 되게 다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냥 한 가지로 통일했잖아. 두근의 합부터 구해. 두근의 합 뭐야? 이건 알잖아. 아, 여기 문자로. 두근의 합 구해. 두근의 합 뭐야? 아, 하던 대로 해. 마이너스 A분의 B. 됐냐? 거기에다가 2 한번 나눠주면 된다고 그랬지. 계속 앞에서 그렇게 했지. 그치? 됐지? 그냥 이렇게 하나라도 정확히 기억합시다. 축의 방정식 구하고 싶으면 두근의 합부터 구하시고 반 나누면 돼요. 그래서 축이 마이너스 2A분의 B겠네. 실제 공식도 그래서 실제 공식도 이거지. 하여간. 그냥 두근의 합을 구해서 반 한 번 더 나눈다. 그렇게라도 정확하게 기억합시다. 축. 됐어? 됐지? 따라서 축의 관계식이 이겁니다. 이걸 이제 그림을 보면서 봐야지. 즉 지금 축이 2A-2A분의 B인데 축의 위치가 여기 있거든. 축이 여기 있어 지금. 마이너스 2A분의 B라는 직선이 여기에 있어. Y축은 여기 있잖아. Y축보다 오른쪽에 있으니 이 자식은 부호가 플러스여야겠네. 됐냐? 됐지? 그런데 현재 우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A가 지금 마이너스야. A가 마이너스라 요 짝이 지금 마이너스인데 여기도 마이너스가 하나 더 있기 때문에 현재 플러스야. 그럼 B는 뭐여야 해? 부호를 바꿔서는 안 되니까 플러스여야겠네. 그래서 B는 플러스. 축은 이렇게 찾는 거지. 됐냐? 됐지? 일단 요게 일단 기본이야. A, B, C는 딱 찾아야 돼. 이런 식으로. 축을 이용하셔야 된다. 축을 구하는 걸 이제 오늘 이 시간부로 통일합시다. 두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하시고 나누기 2야. 됐지?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이런 변칙적인 애들은 보통 대부분 X에 뭘 넣는다라고 생각을 하라고 그랬어. 됐어?
저 y는 내가 잠깐 fx라고 써볼게. fx가 요렇게 되어 있거든. 즉 넣는 거지. 예를 들어 괄호 4번. 그냥 보고 생각하는 거야. x에 몇을 넣으면 저 4번식이 나오지? 하고 찾는 거 아니야. x에 몇을 넣으면 딱 저기 4번이 나오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 보시면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4a 마이너스 2b 플러스 c네. 즉 이거 지금 f 마이너스 2야. 보통 이렇게 관계식이 이렇게 나와 있는 애들은 찾는 거야. 얘가 뭔지. 이거 지금 f 마이너스 2네. f 마이너스 2라는 게 무슨 뜻이냐? 그래프에서 x좌표에다가 마이너스 2를 넣었을 때의 y값을 말하는 거지.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2, 여기 써있는 마이너스 2가 좌표지. 마이너스 2를 넣었더니 그래프가 땅바닥에 붙어 있는 거네. 0층이잖아. 이게 0이네, 0. 지금은 그냥 0이네. 됐냐? 그림 보고 아는 거지. 마이너스 2 넣었더니 x축, 즉 땅바닥에 붙어 있다. y좌표가 0이다. 됐냐? 5번은 뭘까? 바로 떠오르지 않으면 그거부터 봐. 봐봐. fx가 이렇게 생겼거든? 실은 요 상수항에 주목을 해라. 니들이 여기에 x에다가 1을 넣든 2를 넣든 3을 넣든 4를 넣든 5를 넣든 원래는 c는 그대로거든? 근데 여기엔 4c가 붙어 있지. 따라서 이거 지금 약간 실수배한 걸 알 수가 있어. 따라서 이러면 얘를 4를 좀 빼내십시오. 여기 끝을 본 함수의 상수항처럼 맞춰주라고. 4를 밖으로 빼내. 분수 써도 되니까. 그럼 이제 자 4분의 1a 플러스 2분의 1b 플러스 c 이렇게 되겠지. 됐냐? 뭐 검산도 해봐라 눈으로. 다시 분배하면 저거 나오나? 됐냐? 요래 놓고 1단계 여기를 먼저 봐야지. 요 노란색 밑줄 친 걸 봐야지. 저 노란색 밑줄 친 게 이제 뭘 넣는지 알 수가 있어. 뒤에 c를 똑같이 맞춰줬기 때문에. 뭐 넣은 거야? 2분의 1 집어넣은 것이. 즉 fx에다가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딱 4분의 1a. 4분의 1a라 쓸게. 4분의 a 써도 되지만 하여간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요게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어. 다시 말해 얘는 최종적으로 얘는 지금 뭐의 부호를 조사하라는 거야? 4 곱하기 f 2분의 1을 갖다가 부호를 조사하라고 하는 거야. 맞냐? 부호 조사할 거니까 실은 4는 신경 안 써도 된다. 그냥 2분의 1의 위치나 그림 보고 잘 찾아주면 되겠네. 2분의 1이 대충 어디쯤 있을까 하고 그냥 그림 보고 대충 찾아. 2분의 1 어딨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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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분의 1? 더 땡겨줄게. 2분의 1이 어디 있을까? 여기가 y축. 됐지? 그러니까 2분의 1은 그 옆에 있을 거 아니야. 여기는 4, 여기는 4예요. 여기는 x좌표가 0이고 여기는 x가 4야. 요 사이 어딘가에 있을 거고 어차피 여기 사이 어딘가에 있으면 그 값은 위에 있네. 즉 2분의 1일 때 부호는 양수겠네. 됐냐? 여기 어딘가에 뭐 얘일 수도 있고 몰라. 뭐 여기 있다 쳐. 그럼 그때 함수 값은 여기 위에 찍힐 거 아니야. 양수네. f 2분의 1이 양수니까 4 곱해도 양수지. 따라서 이거 부호는 플러스겠네. 0보다 크다. 됐나? 자, 다음 2차 함수 그래프가 이 그림과 같다 그랬으니까 자 일단 보기 무시하고 그냥 A, B, C랑 부호 다 결정해보자. 자 일단 A는 부호 바로 나오지. 양수. 개형 보고. 맞지? C는 2차 함수 그래프가 Y축과 만나는 지점이니까 여기네. 여기. 맞냐? 여기면 X축 밑에 있지. 따라서 C는 부호가 음수겠네. 자, B 찾아보자. B를 구하려면 먼저 축을 찾으라 그랬습니다. 축부터 구하자. 축은 첫 번째 1단계 두근의 합을 먼저 구한다. 두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 그럼 축은 졌다가 2분의 한 번 더 곱해주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 없지? 그림상 축의 위치는 여기입니다. Y축이 여기 있잖아. Y축 기준으로 왼쪽에 있기 때문에 부호가 마이너스겠네.
따라서 지금 요 축의 부호는 최종적으로 마이너스여야 해요. 됐지? 그런데 현재 A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여기 분모 부분은 플러스 확인, 그리고 여기에 마이너스 붙어 있고 B를 결정해야 돼. 결론은 마이너스가 나와야 되니까 B는 플러스여야 하지. B가 플러스여야 최종적으로 셋의 결론이 마이너스로 나오겠네. 그래서 B는 플러스. 됐지? 자, 그래서 일단 1, 2, 3번 풀리겠네. A 곱하기 B가 0보다 크다. A 곱하기 B면 플러스 곱하기 플러스니까 0보다 크다. 맞는 말. A 곱하기 C는 0보다 작다. A 곱하기 C 0보다 작다. 맞는 말. B 곱하기 C도 0보다 작다. 맞는 말. 그 다음 4번에 A, B, C. A 더하기 B 더하기 C 구하랜다. 자,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과연 요거 fx라고 잠깐 논다면 뭐 집어넣는 거야? 이거는 쉽지 않아? f1이지. 맞냐? 다시 저걸 잠시 그냥 다시 쓸게요. fx라고 잠깐만 이름을 붙였다고 생각하면 f1을 계산해 보신 게 A 더하기 B 더하기 C인 게 빠르게 확인되지. 따라서 지금 문제 4번에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F1을 보라는 얘기야. F1, 1 넣어라. 1 여기 있네. 1 넣으면 0이네. 맞냐? 여기에 써있는 1은 무엇이 1인 거야? X좌표가 1인 거고 그때 Y좌표는 0이잖아. 1 집어넣으면 0 맞네. 4번도 맞네. 됐냐? 자, 5번 갑시다. 자, 5번도 바로 잘 모르겠으면 여기 C부터 맞춰. 상수항은 C여야 해. fx에다 뭘 넣으면. 따라서 이 부분은 일단 맨 먼저 조작부터. 마찬가지 4를 좀 빼내줍시다. 4를 좀 묶어보면 4분의 1 A 플러스 2분의 1 B 플러스 C가 될 거고 우리는 여기 먼저 찾아야지. 여기는 아까랑 똑같죠. 2분의 1 넣은 거겠네. 맞냐? 저기 하얀색 밑줄 친 이 부분은 F에 2분의 1을 넣은 것임이 확인이 됐어. 따라서 결론.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A 더하기 2B 더하기 4C는 4 곱하기 4분의 1 A 더하기 2분의 1 B 플러스 C고 요 부분이 F2분의 1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4 곱하기 F2분의 1을 물어보는 게 5번이네. 즉 4는 어차피 플러스 확정이니까 즉 우리 이거 부호 찾으면 되네. 자, 2분의 1 가자. 2분의 1 어디야? 여기가 Y축, 여기가 1. 2분의 1은 그 사이에 있겠네. 됐냐? X는 2분의 1이라는 세로로 그어지는 직선은 여기 있겠네. 여기가 1이잖아. 여기가 0이고 그 사이에 있겠지. 그럼 그때 그래프와 만나는 지점은 X축 아래에서 만나기 때문에 마이너스겠네. 따라서 얘 부호는 마이너스겠네. 그럼 4를 곱해도 최종 결론은 마이너스지. 0보다 작다네. 5번이 틀렸죠? 0보다 크다 그러지 않았어? 얘 틀렸네. 5번이 정답. 되냐? 자, 다음 중 옳은 것만을 고르시올까? A, B, C 부호는 결정하고 가야겠죠? 결정하고 갑시다. 자, 여기다 그림 보면서 바로 써봅시다. 일단 A는 당연히 플러스. 그래프 개형 보면 알 수 있는 거. 그 다음 B는 이제 축으로 찾아야 되고 C도 나오죠. C 어딨냐? Y절편이지. 그래프가 Y축과 만나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X축 위쪽에서 만나지. 플러스. 되냐? 그 다음 B를 구하려면 여기 이 축을 찾아야 됩니다. 축의 관계식 써주자.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A분의 B고 거기에다가 계속 똑같이 나오고 있죠. 2분의 1 곱해주면 이렇게 됐냐? 그래서 그림상 Y축보다 오른쪽에 축이 있기 때문에 얘의 부호의 결과는 양수가 나와야 돼 지금. 그리고 현재 A는 양수입니다. 지금 분모 쪽이 양수 확정. 여기 마이너스는 원래 붙어 있었고 양수 만들려면 이제 B가 뭐여야 해? 마이너스여야겠네. 일단 A, B, C 부호 결정했다. 그럼 기억은 일단 정답. A는 양수. B 곱하기 C. B랑 C랑 곱해봐라. 마이너스잖아. 근데 0보다 크다 그랬어? 틀렸고. 디귿.
저거 뭐 집어넣는 거냐? 자, 문제에서 주어진 ax제곱 더하기 bx제곱, bx 플러스 c를 fx라고 한다면 저 디귿은 뭐 집어넣으면 돼? c는 일치하니까 그대로 생각하면 되지. 뭐야?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딱 저기 디귿에 있는 거 나오지. 4a에 마이너스 2b 플러스 c네. 따라서 디귿은 fx에 마이너스 2를 넣은 좌표를 봐야 되고, 마이너스 2면 y축 여기 있으니까 마이너스 2면 어쨌든 이쪽에 있겠네. 중요한 건 어쨌든 그래프는 위에 있을 테니까 양수겠네. 따라서 f 마이너스, 즉 4a 마이너스 2b 플러스 c의 부호는 플러스. 맞네. 됐지? 됐죠? 자, 복소수 때 하던 저 힌트 또 나와 있으니 저거 잘 써봅시다. 0이 아닌이라고 붙어있기 때문에 그 특이사항이 0인 경우는 생각을 안 해도 되겠네. 야, 뭐 벌써 까먹진 않았지. 첫 번째, 여기서 할 수 있는 것, 루트 A와 루트 B를 곱했더니 마이너스가 튀어나왔다. 루트를 합체했더니 마이너스가 튀어나왔다. 둘 다 음수. 됐지? 그 다음, 이렇게 분수를 취했을 때 마이너스가 튀어나왔다는 얘기는 분모는 음수로 확정이고 분자가 양수여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A, B, C의 부호를 먼저 알려주고 나서 그래프 구해라. 그럼 가봅시다. 그냥 크게 쓸게 다시. 플러스 bx 플러스 c야. 이번엔 반대로 하는 거지, 그치? A가 음수기 때문에 일단 개형은 이렇게. 됐냐? C가 y절편이야. y절편이 양수기 때문에 y축과의 교점은 플러스여야 하고. 이렇게 보기 보면서 걸러 갑시다. 자, 일단 개형이 저렇게 생겨야 되니까 1번 안 돼, 2번 안 돼, 3, 4, 5 중에 하나 그림 보면서 찾는 거야. C가 양수기 때문에 지금 4번 안 되지. 4번은 지금 y축과의 교점이 밑에 있습니다. 그치? 4번 꺼져. 두 개 남았네. 둘 다 y절편 위에 있는 거 확인. 남은 건 이제 축이네. 축 찾읍시다. 축 찾자. 두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를 한 번 더 2로 나눈 게 축. 됐냐? 지금 부호를 알잖아. a는 마이너스고 b도 마이너스네. 그럼 마이너스분의 마이너스면 플러스인데 다시 마이너스니까 최종적으로는 마이너스네. 맞냐? 마이너스가 3개가 곱해지고 나눠진 거지. 마이너스네. 그럼 축이 음수면 y축 기준으로 왼쪽에 있어야 되지. 5번이 정답이네. 됐냐? 일단 이 그림에서 찾을 건 다 찾고 시작해야 되겠네. 자, A의 부호 양수. 그래프 개형 보면 나오는 거 U자형. 그 다음 B는 이제 조사해야 되고 C는 부호가 음수까지. 괜찮냐? C가 이제 Y축과의 교점인데 여기 있지 지금. 됐냐? 그 다음 B 찾읍시다. 축의 위치가 여기야. Y축보다 왼쪽이야. 자, 축의 관계식 써주자.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a분의 b고요. 이걸 한 번 더 2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2a분의 b고 이거의 최종 결과가 그림을 보면 음수여야 해. 됐지? 그런데 현재 a가 양수라 분모가 양수일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고 결론이 마이너스가 되려면 b도 양수여야 되지. 그치? 플러스분의 플러스 한 다음에 마이너스 붙어야 마이너스 되지. 그치? 따라서 b는 양수 이렇게 되겠네. 됐냐? 따라서 A, B, C의 부호가 결정이 났고 이 문제는 이제 다음 단계. 요 A, B, C를 그대로 가지고 밑에 있는 걸 해야 되는데 이번엔 밑에 있는 함수가 이렇게 바뀌었다. 그래도 잘 찾아보자. 저 뭐야? 마이너스 b구나. 됐지? 해봅시다. 일단 C가 최고차항 개수라 최고차항이 음수야. 즉 이렇게 생겨야 돼. 자, 안 되는 거 다 날려. 2번 안 되고 2번 안 되고 3번도 안 되고 4번도 못하. 야 뭐야? 아이씨 이렇게 싱겁게 끝나? 7번이네. 됐냐? 아 근데 찾아보자. 아 뭐 이렇게 재미없게 만들었어 문제를. 하여간 최고차항계수와 양수라 이렇게 생겨야 되고 그 다음 A가 양수기 때문에 지금은 A가 이게 Y절편 역할이지. 그래서 Y절편도 실제로 위에 붙어 있고. 됐냐? 자, 축 찾아봐. 이렇게 바뀌어도 문제 없지?
천천히 두근의 합부터. 두근의 합 뭐야? 는 0 했을 때 2차 방정식으로 봤을 때 두근의 합 뭐야? C분의 B. 문제 없지? 그치? 그걸 한 번 더 2로 나누면 되니까 지금은 여기 축은 2C분의 B네. 2C분의 B면 C가 음수고 B가 양수기 때문에 얘 최종 결과는 음수네. 그래서 실제로 1번도 지금 보면 축이 Y축의 왼쪽에 붙어 있는 거 확인이 되네. 됐지? 자, 350번. 자, 다음 2차 함수 그래프가 X축과 두 점에서 만난다. 자, X축과 만나는 점을 두 개나 알려줬기 때문에 얘는 지금 실은 맞먹으면 저기 뭐야 fx 관계식을 어느 정도는 찾을 수 있어. 그치? 그런데 일단 이 문제에서 물어본 게 A와 B의 A, B, C의 부호 같은 거 지금 물어보고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저거를 관계식을 찾을 게 아니라 물어보고 있는 게 부호들 물어보고 있으니까 부호 조사 위주로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야 문제를 좀 더 간단하게 풀 수 있겠지. A는 음수, 개형 보면. 맞냐? C는 Y절편이 여기 있거든. C도 양수, C는 양수. 그 다음 축을 찾아줍시다. 축이 지금 그림상 여기에 붙어 있네. 자, 축 찾아보자.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A분의 B고 2분의 1 한 번 더 해주면 이렇게 되겠고 축의 계산 결과가 양수로 나와야 하는 거 되죠? Y축의 오른쪽에 있으니까. 그럼 지금 현재 A가 음수. 즉 여기 분모 쪽이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 이미 플러스 완성이기 때문에 플러스 유지하려면 B도 플러스여야겠네. 따라서 B는 플러스까지. 여기까지가 딱 기본 딱. 그래서 기억은 맞냐? 네, 알파벳 순으로 쓸 거야. 알파벳 순으로 쓸게. A가 0보다 작고 B가 0보다 크고 C가 0보다 크다. 즉 이게 지금 마이너스, 이게 지금 플러스, 이게 지금 플러스. 이 0보다 크다 작다 부호가 눈에 잘 안 들어오시는 분들은 저렇게 쓰든가 밑에다가. 자, 따라서 기억은 마이너스 곱하기 플러스니까 0보다 크면 안 되지. 작아야 되지. 기억은 틀렸고. 자, 니은도 벌써 뭐 몇 번째야? X에 1 집어넣으면 나오는 게 저기 A 더하기 B 더하기 C지. X에 1. 1의 위치를 대략적으로 추정하면 돼. 여기 어디 있겠네. 그럼 1을 집어넣었을 때 그것의 함수값은 어쨌든 윗짝에 있을 테니까 얘 0보다 크겠네. 니은은 정답. 됐냐? 그리고 디귿만 조금 잘 생각해 주시면 되겠는데 이 함수의 그래프가 이 콤마 C를 지난다 그래서 이 콤마 C? 2를 넣어야 되나 하고 저기 그래프에 2를 넣어볼 수는 있는데 식에서는 나오지가 않을 거야. 저기에 X에다가 2를 넣어야 되나? 그리고 2를 집어넣으면 4A 플러스 2B 플러스 C인데 이거 가지고는 얘가 C인지 식으로는 알 수가 없어. 따라서 다시 이건 지금 그림 안에 아직 안 쓴 힌트가 3과 마이너스 1 이런 거 안 썼거든. 이걸 이용해서 좀 찾아줘라 이 얘기가 되겠네. 됐냐? 아까 말한 대로 지금 이 그래프에서 이제 그림으로써 알아낼 수 있는 것들을 다 하나씩 뽑아내 보도록 하자. 일단 기억과 니은에서 부호를 물어봤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우리가 ABC의 부호를 찾긴 했지만 진작에 아까도 처음에 하려다 만 거. 마이너스 1과 3이기 때문에 실은 얘 지금 축도 다 알아. 저 기억과 니은에서 ABC 부호, 그러니까 그 문제 풀 때마다 제발 구하라는 게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하는 건지에 맞춰서 행동을 해. 기억과 니은에서 ABC에 대한 뭔가 부호 같은 걸 물어봤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이거를 했어. 그런데 지금은 일단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3이면 실은 축을 구할 수도 있는 상태였어. 축 몇이야? 1이지. 마이너스 1과 3이니까 두근의 합축들이 더하면 2고요. 한 번 더 나눠주면 1이잖아. 축이 1이야. 뭐야? 방금 1이라고 한 거 아니었어? 2라고 한 거야? 여기가 좌표가 1입니다. 문제에서는 여기 그러니까 이 뒤에서 x에다 2 집어넣으면 y가 c냐고 물어본 거거든. 자, c는 우리가 알 수 있어. 여기가 c야. y 좌표잖아. 맞지? 그림에서 이미 답이 나왔는 걸 디귿은 맞을까 틀릴까?
이 또한 이차 함수의 대칭성이랑 간격 이런 걸 잘 봐야지. 여기가 1이야. y축의 또 다른 이름이 x는 0이잖아. 여기가 x는 0이고. 좀만 자그맣게 쓸게. 항상 이렇게 그래프를 이렇게 좀 잘 봐. y축이 x는 0이야. 여기가 축, 즉 x는 1이고 우리가 찾아야 되는 x좌표가 2인 라인은 정확히 이렇게 같은 간격이지. 맞냐? 그렇다는 얘기는 이런 관계로 2가 있지 않겠냐? 이건 그림 보고 찾으란 얘기지, 디귿은. 딱 이런 관계여야 하지 않아? 이차 함수의 대칭성을 생각해 보면. 맞아? 따라서 여기가 축 1인데 여기를 x는 2라고 친다면 같은 간격으로 간 요 지점이 바로 y축 위일 것이며 따라서 이 좌표 또한 y좌표가 c가 맞겠지. 즉 이 콤마 c를 지나 2 집어넣으면 c인 게 맞는 거지. 됐냐? 이렇게가 되겠네.